혹시 혈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얀 쌀밥을 떠올리실 겁니다. 쌀밥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나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과연 우리 민족의 오랜 주식이었던 쌀밥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만 한 걸까요? 오늘은 이 통념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쌀밥을 주식으로 삼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야 쌀밥이 혈당의 적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조상들의 밥상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식상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보고 쌀밥을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을 덜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쌀밥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근원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밥은 에너지를 넘어 우리 정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면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처럼 혈당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조상들은 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여러 지혜로운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지혜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는 백미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미, 보리, 콩,조,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이 섞인 밥이 일반적이었죠. 이는 단순히 주식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곡물을 섞어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잡곡은 백미에 부족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도 강조하는 통곡물 섭취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발효식품이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성분들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과학적 원리는 몰랐지만 이러한 발효식품이 쌀밥과 최고의 궁합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죠. 쌀밥과 함께 밥상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나물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고사리 등 다양한 제철 나물은 우리 밥상에서 식이섬유의 보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와 같습니다. 소화 과정을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죠. 또한 장 건강에도 필수적이어서 나물 반찬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나물 반찬, 오늘부터 더 가까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상에서 쌀밥과 나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처럼 채소와 두부가 듬뿍 들어간 찌개는 훌륭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공급원이 됩니다. 국물을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 초반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전체적인 소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국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여 급격한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런 밥상 구성이 몸에 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밥 따로 국 따로 먹으라는 어른들의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단순히 식사 예절을 넘어서는 중요한 건강 지침이었습니다. 밥에 국을 말아 먹으면 밥알이 국물과 함께 빠르게 위로 내려가 소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행위가 줄어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포만감도 덜 느껴져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밥과 국을 따로 먹으면 천천히 씹게 되어 소화가 더 잘 되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밥 따로 국 따로 지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명한 식사법이었던 겁니다.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데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죠. 쌀밥 자체도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어떤 쌀밥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쌀밥을 어떻게 하면 착한 탄수화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식사 순서와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식사 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먼저 섭취하면 이들이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여 밥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조절하는 것과 같죠.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면 인슐린이 한 번에 과도하게 분비될 필요가 없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식사 후 혈당 관리에 있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후 활동입니다. 조상들은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킬 겸 밭일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습관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냈습니다. 식후 10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근육 활동을 촉진하여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식후 짧은 걷기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밥도 다 같은 쌀밥이 아닙니다. 백미는 쌀겨와 쌀눈이 제거되어 식이섬유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흡수가 빠릅니다. 반면 현미는 쌀겨와 쌀눈이 그대로 살아있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잡곡밥은 현미의 다양한 곡물이 더해져 영양가와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무조건 백미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춰 밥의 종류를 선택하고 잡곡의 비율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을 넣거나 불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쌀밥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을 짓기 전 쌀을 충분히 불려주세요. 쌀을 불리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어렵다면 곤약쌀이나 기릿, 렌틸콩 등을 소량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맛과 식감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넣으면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지혜로운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 반찬을 먼저 섭취하여 식이섬유 방패를 만드세요. 둘째,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셋째, 쌀밥과 함께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식사 후에는 잊지 말고 10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백미밥에 잡곡을 조금씩 섞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 변화를 만들 겁니다. 쌀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쌀밥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궁합식품을 찾아 함께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류와 단백질 식품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더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착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나물에 묻히거나 등 푸른 생선을 곁들여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이죠. 또한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쌀밥도 마찬가지인데요.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대표적인 쌀밥 섭취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밥에 국이나 물을 말아 후루룩 먹는 습관입니다. 이는 소화 속도를 빠르게 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둘째, 흰쌀밥을 다른 반찬 없이 단독으로 그것도 빠르게 먹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도움 없이 탄수화물만 흡수되어 혈당이 치솟기 쉽죠. 셋째,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움직이지 않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소모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 3가지 습관만 고쳐도 혈당 관리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쌀밥과 혈당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건강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 조상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를 위한 나눔, 그리고 매일의 식사에 담긴 정성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던 것이죠. 쌀밥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식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와 자연을 이해하는 마음을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가 아닌 천천히 그리고 함께 먹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쌀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조상들의 밥상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식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노력입니다. 쌀밥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물론 채소를 가까이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